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 위원회 그린뉴딜 분과 간사위원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오늘 그린뉴딜 기본법 그리고 녹색금융지원 특별법을 발의하는 그린뉴딜 분과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제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오늘 먼저 참석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 위원회 그린뉴딜 분과 위원장이신 김성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위성곤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필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준병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형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경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두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정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해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원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허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원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혹시 소개를 빠뜨린 분이 계실까요? 김영배 의원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까지 포함해서 오늘 18명의 더불어민주당 그린뉴딜 분과 위원이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린뉴딜 분과 위원장이신 김성환 의원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인사 말씀 전에 우리 김영배 의원님 마지막으로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19명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네, 그린뉴딜 분과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김성환입니다. 오늘 매우 역사적인 날 만원 의원님이 함께 이 자리에 서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그린뉴딜 기본법과 녹색금융지원특별법을 발의하는 날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하셨고 지난주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시면서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또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미국에서 그린 뉴딜을 공약으로 하는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중국, 일본, 한국, 미국 그리고 그 이전부터 열심히 노력해왔던 EU까지 해서 세계 모든 주요 국가들이 2050년 탄소 제로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린 뉴딜 기본법이라고 별칭되어 있습니다만 기후위기 대응 탈탄소 사회로 가는 기본법을 우리 이소영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시고 또 녹색 금융지원 특별법을 우리 민영배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를 하시게 됩니다. 이 그린 뉴딜 기본법은 우리가 2050년 탄소 제로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또 계획을 수정하거나 확인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실정 사항을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탈탄소가 아닌 저탄소 사회가 우리 사회의 목표였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그린 뉴딜 기본법은 이명박 때 만들었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그런 법안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영배 의원이 발의하시는 녹색금융지원특별법은 여러 가지 녹색과 관련한 금융의 지원을 포함해서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법안만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두 법안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2050년 탄소 제로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사를 보면
만년 전의 농업혁명, 250년 전의 산업혁명을 거칩니다. 산업혁명은 석탄과 석유 문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우리가 30년 동안에 걸쳐서 일종의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문명을 짜는 그런 긴 여정을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30년 후에 우리 인류는 대한민국이 30년 전에 그런 제도적 기반으로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30년 후에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환 위원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다음으로 오늘 발의되는 두 개의 법안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 뉴딜 기본법으로 약칭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경제 전략이자 국가 미래 전략입니다.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과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한 만큼 이번 그린 뉴딜 기본법은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에서 탈탄소 사회로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 법은 첫째,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명확히 법제화하고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 비전과 정책 목표, 추진 전략, 중점 추진 과제를 포함하는 국가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비전과 목표, 각종 정부의 행정계획과 정책을 심의 의결토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셋째, 탈탄소 산업과 기술을 육성 지원하고 녹색금융 지원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탈탄소 경제를 구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넷째, 기후위기 영향 평가, 에너지 전환 정책, 녹색 건축물 확대 등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추진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기후위기 사회 안전망 확충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 그리고 시행, 그리고 그 전환의 이행 과정에서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설치하여 산업구조의 개편과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자료와 질의응답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청배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이소영 의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이행 기본법 제52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조문을 근거로 하는 실행법을 만들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 이걸 발의하는 겁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년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대표 발의자로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촉구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명 녹색금융촉진법이라고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촉진특별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색금융촉진의 기본 원칙을 담았습니다. 법 3조에 담긴 이 4대 기본 원칙은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이 참여할 것, 금융기관은 기후환경 위험이 가져올 금융위원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환경사회 지배구조, 그러니까 흔히 ESG라고 하죠. 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것, 그리고 녹색 분류체계의 기준을 벗어난 경제활동의 금융 제공을 축소할 것입니다. 둘째,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습니다. 법 5조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환경부는 3년마다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그리고 2년마다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해서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들도 이 법에 따른 녹색 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금융기관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법 제8조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전략, 목표, 이행계획 수립 등을 해야 하고 환경사회 영향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산업에 주로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신규로 금융을 제공할 경우
화석연료 절감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녹색금융공사의 설립입니다. 법 제11조에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자금 공급 등 녹색금융 촉진을 위해서 한국녹색금융공사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자본금 5조 원 규모로 설립토록 했습니다. 이 공사는 대출, 융자, 투자, 보증, 유동화, 금융자본, 국제협력, 보험 등 녹색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주도적인 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린 뉴딜을 선도하고 있는 영국은 2012년 그린 인베스트먼트 뱅크를 설립해서 공공자금 대비 3배에 달하는 민간 투자를 창출해낸 바가 있고, 미국도 바이든 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자본금 약 40조 규모의 내셔널 클라이밋 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 기존 국제금융 공기업의 관성을 그대로 두면 그린 뉴딜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또 그린 뉴딜에 있어서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금융의 다양한 수단들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탈탄소 기본법과 녹색금융 특별법이 제가 속한 정무위원회 소관인 만큼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두 법의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순서대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기본법과 녹색금융지원특별법 발의 기자회견문입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전략이자 국가 전략입니다. 이를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문명의 대전환과 더불어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구는 인간의 활동에 기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심각한 기후재난을 경험하면서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도씨 수준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도씨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1월에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세계 경제의 파급력이 가장 큰 위협으로 기후위기 대응 실패를 꼽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기후위기를 생존의 문제이면서도 경제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EU와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앞다투어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 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세계 온실가스의 30%를 배출하는 중국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바야흐로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 경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에 직면하였고, 유럽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그린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1,424조 원 규모 1조 유로의 그린딜 투자 계획을 마련했으며, 최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자는 향후 10년간 1,900조 원 1.7조 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과 주정부에서 5,600조 원 5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인은 파리 협정 재가입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기후 목표 달성과 무역 정책의 연계, 고탄소 제품에 대한 탄소 국경세와 같은 통상 조치의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앞으로 글로벌 무역 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말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7억 톤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 국가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다배출 경제의 구조를 탈탄소 산업과 경제로 발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어느 것보다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탈탄소로의 전환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저탄소 녹색 성장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탄소 사회로의 지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신규 석탄 발전소 20개를 허가하고 크린 디젤 정책으로 2008년 613만 대였던 경유차가 2018년 993만 대까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이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여 현재는 당초 계획했던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억 4,300만 톤 대비 30% 이상이나 초과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린 뉴딜 정책과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국제적으로 공표한 만큼 지난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켜온 저탄소 녹색 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 약칭 그린 뉴딜 기본법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명확히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여 지속 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그린 뉴딜을 통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우리 경제 사회 구조의 대전환입니다. 대전환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탈탄소 산업과 탈탄소 경제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 사회 구조의 틀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조성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지속 가능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 사회 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 경제의 영향 등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책임과 이익이 공정하게 사회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전환 과정에서 불평등 완화 조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 뉴딜 전략과 견실한 기후 위기 대응 추진 체계 확립을 통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지키고 또한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 국가이자 모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그린 뉴딜 기본법의 목적입니다. 한편 그린 뉴딜 기본법과 함께 발의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특별법, 약칭 녹색금융지원특별법은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과 녹색 분류체계 마련, 기후환경 위험이 가져올 금융위험의 관리 방안 수립 등을 통해서 금융이 녹색 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녹색 금융 촉진을 위해 한국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법안들은 그린 뉴딜 기본법과 녹색금융지원특별법 이외에도 이미 발의했거나 추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께서 지난 9월 에너지전환 지원법을 발의했으며 한정혜, 안호영 의원께서 기후위기 대응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린 뉴딜 분과위원들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들께서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많은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우리 경제 사회 구조의 대전환인 만큼 녹록치 않은 과정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 경제를 지탱한 화석연료를 기반한 산업 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시대적 과제이며 요구입니다. 오늘 두 법안을 비롯하여 앞으로 추진될 법안들은 심사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 국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법률과의 관계 조정,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적합한 최적의 법률들을 빠른 시일 내에 입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요청합니다. 국회는 지난 9월 여야 합의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에는 기후위기 대응의 예산 편성 지원과 법제도 개편과 에너지 세제 개편과 취약계층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 전감하기 위해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약속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특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 뉴딜 분과위원 일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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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은 여기에서 마치고 질의응답은 바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기자님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어요.